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리프팅 수술하면 안면거상이 대표적인 수술이기도 한데 안면거상 외에도 범위에 따라서 미니거상이라든지 반거상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평소 리프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여기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아시고 계시지만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니거상, 반거상, 안면거상 오늘 서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 수술이라고 하면 처진 부분을 끌어올려서 되돌리고 나면은 여분의 피부라든지 조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조직을 제거해서 줄여주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이런 수술을 통틀어서 리프팅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니 거상, 반 거상, 안면 거상 이런 정도의 종류가 대표적인 리프팅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만 미니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는 반 거상이라든지 이런 수술이 추가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큰 수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니 거상 같은 경우는 이 용어 자체는 최근에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한번 기원을 따지자면 다 서양에서 온 수술이죠. 과거에 안면 거상을 시행하면서 템플 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템플이 이제 있던 축두부를 얘기하는데 그 안쪽에서 적은 절개를 통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있었고 되어 왔는데 미니 거상은 대개 이 측두부 쪽에 헤어라인 안쪽에 적은 절개를 놓게 되는데 헤어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절개에서 가능한 수술의 범위는 앞쪽 볼 쪽, 특히 이제 눈 밑쪽을 해결되는 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니 리프팅은 그 적은 절개를 통해서라도 다 피부를 박리하고 스마스를 정확히 박리하고 밑에 있는 유지인대, 특히 이제 이 광대 쪽의 유지인대가 되겠죠. 그런 게 다 절제가 되고 조작이 가해져야 정확한 리프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거상이라고 있죠. 가장 최근에 생긴 어떤 용어기도 하고, 제가 이 수술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제가 제일 처음 정의한 것 같은데 요즘은 다른 병원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거상은 미니거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연장만 하면 훨씬 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만들어진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측두부에 미니거상의 절개는 당연히 하고 밑으로 살짝 연장시키는 거죠. 어디까지 연장시키냐? 귓바퀴가 내려오는 요 위에까지만 절개를 연장하게 되면 팔자는 물론이고 입꼬리 쪽에 처짐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은 절개의 어떤 연장을 통해서 훨씬 더 넓은 범위 효과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술인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역시 과정은 그런 절개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수술 과정은 안면 거상과 똑같이 피부와 스마스 박리가 다 이루어지고 더 밑에 있는 유지인데도 더 넓은 범위를 우리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안면 거상은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반거상의 이제 범위를 넘어서서 눈꼬리부터 이 턱 밑에 처짐까지 다 해결하는 거의 이제 이 눈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는 목까지 포함해서 처지기 전 상태로 다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절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두부를 시작해서 귀를 따라서 귀 뒤까지 절개가 연장되는 그런 절개선을 통해서 안면 거상이 완성되게 되는 건데 수술 과정은 당연히 피부와 스마스 전체가 다 박리가 되고 유지인대도 이제 우리가 다 박리되면서 완벽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완벽한 턱선과 목 쪽의 처짐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안면 거상은 처짐에 의해서 생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쉐입은 물론이고 처지게 되면은 얼굴에 어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샘이 있는데 이하선과 턱 밑샘은 처짐에 관계되고 어떤 얼굴 쉐입을 만드는데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스마스 박리와 여러 가지 유지인대 조작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에 많이 하는 질문이시기도 한데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선택의 기준은 환자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환자분이 의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분이 눈 밑에 처짐이 주로 있다. 앞볼 쪽에 처짐이 주로 있고 팔자 처짐이 깊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미니거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처짐이 입꼬리까지 연장돼 있지만 턱 밑 처짐은 심하지 않아서 얼굴 쉐입은 많이 변하지
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반거상의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는 30대인데 뭐 안면 거상이 꼭 필요할까요? 미니 거상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나이에 비례해서 처짐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게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처짐의 정도와 환자가 개선을 원하는 정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이는 관계없다. 비용이나 뭐 회복 기간 이런 것도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회복 기간은 사실은 미니 거상이나 안면 거상이나 안면 거상을 설사한다고 해도 붓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회복 기간이 크게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안면 거상 같은 경우는 박리 범위가 넓고 또 완전한 자연스러운 형태로 완성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밥을 뽑고 눈에 띄는 붓기가 사라지는 이런 차이는 크지 않다. 수술 비용은 당연히 뭐 난이도와 수술의 시간과 노력이 이제 다 참고돼서 결정되는 건데, 미니 거상이 뭐 수술 시간이 제일 짧고 사실 범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반거상, 안면 거상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수술비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 참고해서 수술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리프팅 어떤 수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수술이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수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니까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본인이 뭐 거울 보면서 리프팅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원장님을 뵙고 상담하실 때 본인이 이제 집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당겨서 이런 정도는 가능할까요? 이런 거를 한번 원장님께 질문하시면 수술 선택하는데 좋은 어떤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